애터미 사업을 선택한 것이 결국 여러분들은 상위 1% 안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 아시죠? 노동의 종말을 썼고 한계 비용의 제로인 사회가 온다 등등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30만 년 전에 인류가 최초로 등장했을 때 우리가 가진 자산은 돌도끼였죠. 그 돌도끼가 인류의 자산이고 토기로 만든 그릇 같은 게 자산일 텐데, 지금은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고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이걸 그 한 30만 년 사이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함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러미 리프킨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결국 그 중간중간마다 어떤 그런 세상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0.1%의 창조적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0.1%의 창조적 소수가 그런 아이디어나 개념들을 말했을 때 그걸 알아보는 0.9%의 추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합쳐서 1%입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뭐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지는 냉소적입니다. 그런 게 되겠어? 그래놓고 나중에 그런 게 되면 와, 세상 진짜 좋아졌네, 이러고 그냥 사는 잉여인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애터미를 선택한 우리는 왜 1%인가? 일단 0.1%에 해당하는 분은 저는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이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창조적 소수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게 왜 창조적 소수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미 그 전에 있었던 툴인데, 자, 이 개념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거에 실제로 이런 창조적 소수들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던 얘들이 꽤 많아요.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도 지금 타고 있는 이 자동차를 양산하도록 이 세상에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죠. 헨리 포드가 1903년일 겁니다. 최초의 지금의 형태까지는 아니어도 엑셀레이터가 달려있고 크러치 이런 변속기의 개념이 있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근데 그 자동차를 처음에 딱 만들었을 때 기자들 다 모였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다음날 와, 이건 엄청난 혁신이다, 놀랍다 라고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만들었냐 라는 식의 조롱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그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기차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더 비싸대. 또 기차는 한 100명 정도를 태워서 나를 수 있지만 이 기차보다 비싼 이 자동차라는 물건은 고작 4명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온갖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실제로 좀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키우려고 해도 투자할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는 0.1%의 창조적 소수였어요. 근데 그 창조적 소수가 만들어 놓은 자동차를 보면서 무릎을 탁 쳤던 사람이 있어요. 그 0.9%의 추종자, 그 0.1%의 창조적 소수의 아이디어를 알아본 사람이 뭘 했냐? 주유소를 만들었습니다. 아, 저 자동차라는 게 앞으로 엄청나게 잘 되겠구나. 그러면 자동차 뭘로 가지? 그거 기름을 넣어야 돼. 그래서 이 자동차가 보편화되기도 전에 막 주유소를 거점별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결국에는 T형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최초의 양산형 자동차를 만들었고 단가를 굉장히 낮췄죠. 그래서 누구나 자동차를, 마이카 시대를 열은 거예요. 그때 주유소에 놓은 록펠러는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됐죠. 그것
것처럼 여러분들은 결국 애터미의 0.1%의 창조적 소수 박한길 회장님을 따라서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본 거예요. 근데 왜 아까 제가 창조적 소수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로펠러 예를 들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창조적 소수의 아이템은 아니에요. 회장님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은 우리가 이 생긴 잉여금, 이익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도 어차피 유통인데 시중에 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유통 채널과 경쟁해서 품질과 가격에서 절대치를 다루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좋은 걸 싸게 판다는 게 말이 쉽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걸 단적으로 깨달았던 적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예전에 방송 프로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맛집 사장님들 종종 나오는데 이 맛집 사장님들 맛의 비법 잘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뭐 익산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뭐 비빔국수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국수집의 그 양념을 만드는 과정을 사장님이 보여주는데 닭을 넣고 막 육수를 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뭐 약재 같은 것도 뭐 넣고 뭐 다른 재료들 넣고 또 육수를 내. 그리고 홍시 있죠, 홍시를 갖다가 다 으깨가지고 뭘 또 버무려. 그런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뭐 또 저온 숙성을 시켜. 그런 다음에 그 육수를 시켜가지고 그거랑 뭐랑 또 섞어가지고 걸러서 뭘 하고 뭘 또 넣고 다시 뭐 숙성을 시키고 막 이 과정을 다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나서 깨달은 게 사 먹는 게 낫겠다. 저 가서 돈 주고 사 먹는 게 낫겠다. 알려줘도 못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엄청난 정성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싸게 판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그걸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이소가 하는 게 1,000원 샵인 거잖아요, 쉽게. 다이소는 대기업들이 그 1,000원 샵 시장에 뛰어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어렵거든. 1,000원짜리 팔면서 허접한 거 팔면 장사 안 됩니다. 1,000원짜리가 그렇지 뭐. 그러니까 다이소는 1,000원이라는 이 가치를 사람들이 1,000원짜리인데 되게 괜찮네 라는 평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품질과 가격을 맞추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엄청 어렵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애텀에서 추구하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도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통 자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이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할 수 있게 애터미가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하는 창조적 소수인 0.1%의 박한길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애터미 사업을 결정한 분들은 0.9%에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보면 이 가치와 비전을 정말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들 어려움을 이겨내야죠. 왜 99%의 잉여 인간들은 어차피 보통 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게 되겠냐? 안 되지. 누구도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너도 못할 거야. 야, 그 다단계에 대한 그 부정적 편견, 시선 못 이겨내요. 그래서 저의 오늘 결론은 애터미를 선택한 여러분들은 이미 1% 안에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1% 안에 들어간 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공의 기회를 잡은 거죠. 근데 그 성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그럴 때마다 당연히 역사는 증명합니다. 뭘 증명해요? 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었던 수많은 첫 시작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겠냐, 뭐 하려고 그런 걸 하냐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 본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키우기 위해서 세미나에도 가고 미팅도 가고 또 제품 애용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꾸준히 하세요. 그게 기본기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안에 믿음과 확신을 키운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제품부터 알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가 정말 창조적 소수가 하는 그런 세상을 바꿀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비전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만의 이야기로 전달할 때 여러분들의 사업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